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서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옆에 있는 차 전륜구동 기반의 캘리그래피 트림인데요. 과연 이 차 또 어떤 특징과 매력을 갖고 있는지, 또 캘리그래피만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빗방울이 많이 젖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인지 조금 더 감성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모습 같은 경우는 일단 부분 변경이 1년 전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제는 좀 익숙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렌토와 차별점도 명확히 나누고 있죠. 상당히 좀 파격적이면서도 좀 호불호가 나뉘는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가 이 위쪽에 자리 잡아져 있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이제 상향등과 하향등이 큼직하게 또 위치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T자 형식으로 주간주행등이 켜지기는 하는데, 또 방향지시등은 이 위쪽 램프에서만 아주 짧게 비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캘리그래피 트림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릴의 모양이 조금 독특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여러 도트 무늬를 넣어서 그런지 상당히 좀 모던하면서도 도시형 SUV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범퍼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동일한 패턴의 모양이 반복되죠. 그리고 양 끝으로 은색 장식을 넣어서 조금 더 차가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도 잘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은색 장식은 이 램프와 그릴 아래쪽도 아주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 일반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광 재질의 그냥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났는데, 확실히 캘리그래피는 한층 더 가공을 해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옆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일단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은 휠이겠죠. 네, 19인치 사양이 들어갑니다, 캘리그래피에는. 그런데 휠 모양이 꽤나 독특해요. 상당히 많이 막아져 있어서 역시 공기 역학을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 모양 자체가 그렇게 이쁘다까지는 말하기 좀 힘들고, 이거 역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살짝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캘리그래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휠하우스 쪽이죠. 차체 컬러와 동일하게 매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기존 산타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몰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확실히 컬러 매치를 동일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오프로드보다는 이 도심 속에서 잘 어울리는 좀 고급감을 주는 SUV다 라고 심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옆모습의 별다른 특징은 크게 없고요. 역시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하이브리드, 이 엔진이 가장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옆모습은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뒤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산타페 하이브리드 뒤태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앞모습만큼이나 뒷모습도 꽤나 크게 바뀌었죠. 일단 기본적인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 형태나 속 구성에서도 꽤나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램프의 점등 방식도 살짝 T자형으로 바뀌었고, 램프와 램프 사이를 잇는 이 빨간색 램프 장식 역시 추가를 해서 그런지 일반 산타페와는 차별화를 확실히 한다, 기존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은 이 트림명을 나타내는 레터링이 어디에도 없어요. 하이브리드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산타페 아주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 글씨체 딱 하나만 붙여져 있고, 그 외에는 어디에도 이 차가 하이브리드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범퍼의 모습도 살짝 쿵 바뀌었습니다. 일단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길게 점등이 되고요. 부분 변경 전에 산타페는 살짝 조금 애매한 위치에 이상한 각도로 되어 있었잖아요. 한층 더 수평을 아주 잘 사용해서 정갈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방 반사등 역시 이 램프 장식과 마찬가지로 가로로 길게 통일감을 준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역시 캘리그래피 트림답게 앞과 옆 마찬가지로 뒤쪽 이 몰딩, 특히 이 범퍼를 감싸는 부분도 조금 더 윤기 나는 이 은색 장식을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실내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산타페 하이브리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 기존의 부분 변경 산타페와 그렇게 많이 달라진 부분은 찾기 힘듭니다. 그냥 계기판이라든지 이 센터페시아 화면에 하이브리드 이제 그래픽이 좀 몇 가지 추가가 됐다 정도로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내를 설명할 때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어떤 부분이 조금 구성이나 모양, 사용 편의성에서 좀 다른지 정도로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완벽한 대칭
형태의 듀얼 콕핏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소렌토와는 전혀 다른 구성이죠. 소렌토는 약간 수평 그리고 상당히 이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 산타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확히 운전석과 조수석을 양분해서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성이 확실히 좀 동급의 그래도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와는 좀 차별화를 한다.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뭐 선택할 맛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센터페시아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계기판과 센터페시아를 명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각자 제 역할, 위치에 각 패널들이 또렷하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디지털 전장장비 요소 쪽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풀 디지털 계기판, 뭐 그래픽이라든지 이 폰트, 글씨체 아니면 가독성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화면 모니터 역시 너무 많은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카페이, 빌트인 캠, 뭐 하이브리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석 대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링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실시간 날씨라든지 다양한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내 운전 자세, 뭐 키나 몸무게를 입력하면 알아서 시트와 스티어링 휠 각도라든지 체형까지 교정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드 등 역시 대여섯 가지 이상 화려한 컬러를 제공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기능적인 요소로는 현대차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센터 터널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일단 부분 변경으로 돌아왔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외관과 마찬가지로 호불호가 많이 나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버튼이 너무 많아졌어요. 와, 기능 하나하나마다 다 버튼을 마련을 해 놓아서 그런지 와, 버튼이 몇 개야? 10개가 훨씬 넘고요. 운전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눌러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전자식 변속기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버튼이 더 추가가 됐고, 여기에는 약간 또 생뚱맞게 이 동그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살짝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뭔가 통일감이나 뭐 이런 대칭 구조도 아니고, 여기에는 또 이제 시트 관련 버튼들이 있죠. 물론 주행을 할 때 뭐 터치로 누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직관성이 좋은 거는 맞아요. 물리적 버튼이. 그런데 너무 개수가 많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 전작 먼저 선보였던 팰리세이드가 살짝 완만하게 떨어지는 센터 터널 구성, 아무래도 조금 더 패밀리룩을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좀 그렇게 뭔가 세련미를 갖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USB 포트라든지 컵홀더 2개도 이것도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불안정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긴 텀블러 놓기에는 이쪽 컵홀더를 쓰면 좀 유용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충전 패드도 이게 안 그래도 제 핸드폰 한번 넣어 볼게요. 요렇게 세로로 꽂아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딱 꽂아서 넣어야 되는 건데, 뭐 깔끔한 건 있지만 가끔 뭔가 확인을 해야 될 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꼭 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수직형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쓸 일이 있을까? 차라리 다른 브랜드처럼 앞쪽에 놓거나 아니면 비스듬히 놓거나 해주는 게 어땠을까? 꺼내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센터 터널이 조금 아쉬워.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 아래쪽에는 이제 전자식 변속기를 넣었기 때문에 공간이 생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간단한 수납함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V 소켓은 이 안쪽에 위치해져 있네요. 이외에 실내 소재라는 부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급스럽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냥 컬러라든지 믹스 매치를 되게 잘해서 세련미를 잘 갖췄다? 아니면 좀 센스 있는 구성이다 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정말 럭셔리하다라고는 좀 확실히 제네시스급으로 가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뭐 그렇게 뭐 촉감이라든지 눌렀을 때 이런 감각이 뭐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컬러 조합을 아주 잘한 그냥 나름 합리적인 구성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시트의 디자인이나 형상, 이 퀼팅 패턴이나 이 나파 가죽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반대로 확실히 고급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 천장도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패널리의 부분에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조금 보이죠.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긴 힘들지만 적어도 시트와 지붕의 마감 재질 퀄리티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2열로 넘어가 볼게요.
네, 산타페 하이브리드 2열.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죠. 국산차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 패키징이거든요. 공간을 얼마만큼 기대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정말 수입차 아니면 라이벌 모든 회사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중형 패밀리 SUV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부분은 정말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머리 위나 무릎 공간이나 언제든지 다 넉넉하게 2열을 여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열 전용 공조장치가 아니라 송풍구죠. 네, 송풍구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220V 이 돼지코 단자와 함께 USB 포트도 2개씩이나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나하나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이쪽에는 팔걸이 겸 컵홀더 역시 위치해져 있고, 컵홀더 얘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도 컵홀더가 있어요. 꽤나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납이라는 부분에서도 저는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선 시트 당연히 있어야죠. 네, 이쪽에 버튼 2단계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햇빛 가리개도 있어요. 진짜 좋지 않습니까? 국산차? 네, 햇빛 가리개도 있고, 역시 1열과 마찬가지로 다 폭넓게 스웨이드를 둘러서 조금 더 안락한 감각도 주는 것 같아요. 무드등은 이쪽에 위치해져 있네요. 왜냐하면 파노라마 선루프를 탑재를 했기 때문인데, 파노라마 선루프의 면적도 정말 넓습니다. 시야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뒤쪽까지 위치해져 있어서 상당히 큰 넓은 유리 면적을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열의 공간 활용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시트의 형태인데요.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5인승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벤치 시트로 길게 이어져 있죠. 일단 앞뒤로 움직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앞뒤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죠. 앞쪽으로 밀어도 공간이 남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현대차. 아무튼 그래서 앞뒤로 밀 수도 있고, 리클라이닝 기능도 지원이 되는데, 이 리클라이닝의 각도가 여기까지 젖혀집니다. 이거는 웬만한 수입 플래그십 세단 부럽지 않은 등받이 각도가 나와요. 이러고 자고 그냥 장거리 여행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등받이 각도가 많이 젖혀지는 이 중형 SUV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시트의 기능을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수직으로 세울 수도 있죠. 뒤쪽에 박스를 넣거나 할 때 말이죠. 진짜 2열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트렁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전동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비도 마침 또 잠잠해졌네요. 이 안쪽에는 2단계의 턱이 위치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한번 열어볼까요? 이쪽에는 사실상 수납을 할 공간은 없습니다. 네, 펑처 수리 키트라든지 다양한 이쪽에 조금 수건이나 세차할 때 잔짐들을 좀 넣기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 위쪽에는 그래도 꽤나 깊은 공간이 3개의 섹션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오른쪽에 시트를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12V 소켓도 있고, 차박을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웬만한 풀플랫에 가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와 함께 누워서 차박을 즐기기에도 손색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라든지 2열 전체적으로 역시 패키징 공간이라는 부분에서는 참 잘 해내고 있는 것이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산타페 하이브리드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 조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약 18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요. 전기 모터가 추가적으로 60마력 정도를 더 내줘요. 그 결과 합산 시스템 최고 출력 230마력, 최대 토크가 한 35kgm를 살짝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로 봐도 전혀 부족할 게 없는 아주 좋은 실력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대차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다소 좀 특이하기도 하죠. 보통은 자연흡기 방식에다가 무단 변속기를 맞물리는 이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꽤나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가솔린 엔진에 터보를 넣고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서 전기 모터 힘까지 도와주고요. 심지어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전륜구동이긴 하지만 사륜구동 시스템도 탑재한 버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접목시킨 차가 또 산타페 하이브리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꽤나 서론이 길었는데 우선 이 시승차만 놓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전륜구동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30마력이라는 최고 출력, 저는 충분히 온전히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크게 인상을 받았던 부분, 바로 지금과 같이 도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또다시 초록불이 됐어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느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진짜 매끄럽고 미끄러지듯이 아주 매끄럽게 나가는 이 감각이 정말 좋네요. 진짜 차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가 운전을 해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주행 감성이 참 부드럽고 좋다, 안락하다 라고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확실히 이 하이브리드가 주는 도심에서의 주행 퀄리티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감속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과속 방지턱을 살짝 넘고 다시 가속을 하는 이런 가감속의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의 기대를 한 200% 이상 끌어올려주는 상당히 만족감 높은 주행 퀄리티를 가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박진감이 넘치거나 막 이 엄청 뭐 펀치력, 토크감을 이용해서 차를 강하게 뻗어서 뭐 스포티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느낌, 그쪽 컨셉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그렇게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 도로 흐름에 맞춰서 일정하게 속도를 플랫하게 올려주면서도 쾌적한 주행 감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고, 그 대신 한 가지 이 차가 갖고 있는 뭔가 이 출력에서의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중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좀 밟아서 60에서 아니면 80 그 이상 영역으로 가게 되면, 한번 차가 탄력을 붙기 시작하고 전기 모터가 도움을 주면 정말 경쾌하게 매우 빠르게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놓고 추월 가속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100km 영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꾸준하게 속도를 높여간다, 그 과정에서 주는 만족감이 이 가속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일상 도심에서 탔을 때 그런 플랫한 가속감보다는 확실히 더 통쾌하면서도 기분 좋은 운전자에게 운전 즐거움을 선물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전반적으로 파워트레인의 이 세팅, 조합, 만족도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주행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런 핸들링, 코너링 느낌 무난합니다. 솔직히 이렇다 할 특징을 찾기는 어려워요.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커서인지 다른 부분이 오히려 묻혔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색무취의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 정도로 무언가 뭐 직관적이거나 아니면 민첩하거나, 그렇다고 뭐 무디거나 아니면 뭐 헐렁하지도 않거든요. 딱 우리가 아는 적당한 수준의, 뭐 누구나 쉽게 이 차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분들도 여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피드백 양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스티어링 휠 아니면 핸들링, 코너링의 성능은 큰 이렇다 할 장점을 꼽기는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좀 아쉬운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감속을 해서 차를 완전히 멈춰 세우는 경우, 바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인데요. 살짝 꿀렁이는 감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뭐 지금과 같이 빨간불에서 제가 차가 맨 앞에 서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뭐 출퇴근 시간 아니면 막히는 뭐 지정체 구간을 만났을 때 이제 브레이크 감을 계속 왔다 갔다 조절을 해야 될 때 생각보다 이 브레이크 양 패턴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초반 응답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느슨하게 잡다가 생각보다 속도가 앞차와에 너무 거리가 가까워져서
좀 깊게 밟으면 한 번에 확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뒷좌석 탑승객은 살짝 멀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갖고 있는, 특히 이 회생제동 에너지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 전기 파워트레인 동력원을 쓰고 있는 차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아쉬운 이질감 포인트긴 한데, 요즘 뭐 라이벌에서도 좀 많이 개선품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이질감 있는 패턴이 운전을 하면서 좀 보였던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브레이크 제동 시스템만 좀 좋았으면 전체적으로 주행 퀄리티 만족을 높이는데 무지하게 많이 높게 제가 평가를 했을 텐데, 살짝 아쉬운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를 제외하면 뭐 반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뭐 안전품목, 현대차 워낙 잘하고 있죠. 뭐 스티어링 휠을 차선 중앙에 유지시켜 주고 차선 이탈을 잘 막아주는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도 고속도로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실력을 보여줬고, 확실히 이런 주행 보조,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에서 여기에 다 다룰 수 있는 버튼들이 있거든요. 꽤나 확실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전혀 부족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주행 만족도라든지 완성도 상당히 좋다, 무르익었다 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인즉 누구나 쉽게 이 차를 다룰 수 있고 또 오랜 시간 운전을 해도 편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딱 이 평균점을 아주 잘 맞춘, 정말 이 국산 패밀리 중형 SUV의 정석과도 같은 차가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 바로 효율이겠죠. 산타페 하이브리드 광고에서도 배우 류수영 씨가 말씀을 하죠. 연비야 뭐 아시잖아요. 딱 이 한마디로 끝나는데 정말 임팩트 있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그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낼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트랙 컴퓨터상 연비도 어마어마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환경부로부터 받은 이 차의 공식 효율 14.3km입니다. 복합 기준 말이죠. 그런데 트랙 컴퓨터상의 효율은 지금 한 17.6km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또 가감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이 정도 숫자예요. 일반 출퇴근길에 제가 흐름에 맞춰서 한 50km를 주행해 본 결과 20km 가까이, 그 이상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큰 차를 이끌고 이 정도 연비를 보여준다, 정말 큰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연비야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캘리그래피 트림, 최고급 트림이죠. 여기에 웬만한 옵션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4,500만 원대를 향하기는 합니다. 확실히 좀 가격대가 있죠. 근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만 놓고 보면 3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내 입맛에 맞춘 옵션을 넣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맞춰 본다면 아주 비싼 선택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환경부가 하이브리드 차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근에 조정을 했죠. 그래서 경차, 중형차, 대형차 이렇게 차 급별로 나뉘어 놓았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중형차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딱 14.3km까지 연비를 받은 차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전륜구동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차를 구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4륜구동 모델의 경우는 연비가 13km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분들께서라면 전륜구동 쪽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여전히 국산 중형 SUV 시장에서 건재한 실력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짧게 한 줄 평을 드리고 싶고, 실내외 디자인, 물론 이 차는 좀 호불호가 강한 외모를 띠고 있죠. 그럼에도 뭐 누군가는 이 차의 디자인 그리고 구성이 좋을 수 있으니까 크게 제가 평가로 나쁘다, 좋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 이런 구성이라든지 현대차가 아주 잘 하고 있는 실내 패키징, 공간 활용이라는 부분, 그리고 편의 및 안전 품목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보다 더 많은 편의 품목과 안전 품목을 갖고 있는 차는 수입차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 쓰임새 좋은 기능들과 함께 조금 더 이 패밀리카로서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 지인을 태우고 모두가 쉽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이동을 즐기기를 원한다면 이 차가 답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정숙성 그리고 높은 효율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트림을 만나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